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인데 제가 며칠 전에 사무리에서 이미 하기도 했거든요. 윤석열이 안보실장으로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으로 그 신원식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이 안보실장에 군 출신을 임명한 이유. 야, 이게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걱정이 되죠. 윤석열이 휴가 마치고 돌아와갖고 난데없이 외교안보 관련된 인사들을 싹 물갈이를 했습니다. 근데 물갈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리 이동 했죠. 자리 이동. 황당한 거. 어떻게 이동을 시켰냐? 안보실장이었던 장호진을 어디로 보냈냐? 보낸 게 아니고 장호진을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 안보실장 장호진을 글로 보내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을 안보실장 자리로 보내고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자리로 보내버렸죠.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나 야당이 지금 윤석열 인사 문제 있다, 빨리 인사하라고 했을 때 제일 강한 데가 어딥니까? 우선 행안부 장관 이상민 바꾸라고 지금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안 바꿔. 근데 어떤 누구도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보실장 바꾸라는 말 없었거든요. 아니, 만약에 요번에 바뀐 게 그 경호처하고 국방부 장관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보실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번에 블랙 요원들 명단 다 그냥 유출돼 버리고, 그치요? 그리고 정찰기 자료 같은 거 다 해킹돼 버리고,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다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너희들이 병신들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신원식하고 장호진을 잘라버렸으면 이해가 돼. 잘라버렸으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 보안 문제 같은 거 다 뚫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고 만약에 신원식하고 장호진을 날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인사는 날린 게 아니에요. 신원식 안보실장 가는 걸로 승진한 거야. 안보실장이 장관들보다 위입니다. 예?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한 거야. 냉정히 따지면 승진한 거라고요.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요번에 뭐 이거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보실장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게 아니고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자리 만들어가고 줬잖아. 이건 쫓겨난 게 아니죠. 쫓겨난 게 아니에요. 또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이틀만 관련해갖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또 이 새끼는 지금 임성근 그 구명을 위한 로비의 중심에 있는 새끼죠. 그럼 의혹이 있잖아. 근데 이런 새끼를 국방부 장관에 앉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3명 다 경질돼야 되거든요. 경질돼야 될 사람들이 경질이 아니고 다 승진했어요. 나름대로 다 승진한 거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경질이 아니고 승진이야?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경질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 그냥 유임시켜야 되죠. 왜냐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된 지 얼마 됐어? 한 7개월? 밖에 더 됐습니까? 7개월이 뭐야? 7개월도 안 됐지. 안보실장은요? 안보실장도 한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인사 이동을 시키죠? 갑자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심각한 게 지금은 막 그냥 김종대 의원이나 언론들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이 온 거를 되게 부각을 많이 시켜하는데 물론 경호처장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옵니까? 물론 국방부 장관 올 수 있는 경력은 돼요. 이 사람도 국방부 준장 출신이고 경력은 돼. 근데 언제부터 경호처장들이 이렇게 정치에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원래 안보실장은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임기 5년 동안 물론 박근혜는 5년이 안 됐지만 5년 동안 2명이었어요. 2명.
2명. 2년씩.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보통 장관들도 그렇고, 정당의 당대표도 임기가 2년이니까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 안보실장이 김장수, 김관진, 정의용, 서훈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임기 아직 반도 못 채웠거든요. 아직 반도 못 채웠어. 놀랍죠? 반도 못 채웠는데 안보실장 요번에 몇 번째입니까? 4번째예요.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그런데 여러분, 안보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보실장은 외교와 안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와 안보 중에서 외교 쪽에 훨씬 더 방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 그래가지고 물론 박근혜 때 김관진도 있었지만 김장수라든가 정의용, 서훈,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다 누굽니까? 외교 쪽이죠. 외교 전문가들이에요. 장호진도 외교부 1차관이잖아요. 외교부 1차관 하다가 7개월 전에 안보실장 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당장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잘 몰라. 근데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바이든이 요번에 포기하면서 트럼프가 되면은 아예 그냥 미국의 이런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 관계 같은 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고, 해리스가 돼도 사실은 바이든 때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 복잡한 거 있죠. 우리 대중 관계라든가 대러 관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 관계가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누구로 세운 거냐면 당연히 윤석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 말에 외교부 1차관인 장호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문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변수, 그리고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한중 관계, 거기 플러스 러시아와 우리의 나빠진 관계 있잖아. 이걸 다 풀기 위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면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국가안보실장을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난데없이 이번에 안보실장을 군 출신 신원식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조중동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조중동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안보실장의 그런 파트너가 누굽니까? 한미일 관계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우리 안보실장, 이때가 조태용이 안보실장일 때인데 미국 누굽니까? 누구냐면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의 안보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일본은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입니다. 우리 안보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도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 안보실장은 많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만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4번째라고요. 이게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안보실장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군 출신을 안 쳤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국방부에는 김용원이 왔는데, 김용원은 경력으로만 따지면 올 수는 있어. 이 사람도 군 출신이고 군 준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올 수 있어. 그런데 이 김용원이가 여러분 언론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청와대 용산에서의 지금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김용원이가 지금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국방부 인사에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고, 진짜로 본인이 지금 뭐 마치 예전에 거의 차지철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새끼가 왜 국방부로 왔을까 갑자기? 신원식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야. 아, 뭐가 지금 군을 이용해 갖고 이 정부가 뭔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 그래서 내일 대통령 광복절 그 경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이가 요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용이 나왔어요. 이 새끼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 사실 광복절이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죠. 얘는 광복절에 작년에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 근데 요번 내일 광복절 축사에서 30년 만에 새로운 통일담론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통일담론. 30년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김영삼이 했죠. 1994년도에 김영삼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 담론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담겠다는 거야.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걱정하는 게 여기에 쓸데없이 흡수 통일 같은 거 지금 넣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일 발표할 내용이 이미 언론에 어느 정도 공개됐는데 내일 뭘 말한다는 겁니까?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북한 주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뭐 그런 걸 내일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북한하고 무슨 뭡니까? 북한하고의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북한하고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새끼가 그냥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저는 내일 윤석열이 경축사에서 북한을 굉장히 도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도발하는 내용.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또 야당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새끼가 지금 레임덕이 왔고, 그리고 진짜로 탐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수처가 요번에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확보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새끼가 이 모든 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이런 이 어려운 상황을 북한이 또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보실장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다 지가 측근을 여기고 있고 아주 강성인 사람들로 지금 배치하는 게 아니냐. 안보실장에 신원식 보내고 국방부 장관에 김용원 보내가지고 진짜 무슨 친일 쿠데타 같은 거 이거 모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원식은 그나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나중에 여기서 너무 윤석을 위해서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3자 입장에서 있었거든요. 본인은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갖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전임 장관 문제니까 난 몰라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김용현 같은 새끼 보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움직여갖고 최상병 사건도 그냥 막 무마하고 그러면서 지금 북한하고도 더 강대 강으로 나가고 실제로 국지선 같은 거 이런 거 도발해가지고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혹시 계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새끼들은 그러고 남을 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교안보 팀 막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죠. 실제로 윤석열이가 용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인사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오늘 조중동도 이거 이상하다.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 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이 그제 외교 안보 라인 개편 인사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부터가 석연치 않다.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에서
군 출신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정부 안에서조차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최측근 군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이 튕겨나간 모양새다. 난데없이 깜짝 발표부터 허술한 후속 조치 등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후임 경호처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급조된 특보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의구심마저 나온다. 지금 동아일보도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사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외교안보팀. 아니, 미국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성한 것이고, 문책성 인사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 미국 대선이 불과 80일 정도 다가온 이 시기에 외교보다 국방을 우선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고개를 가웃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외교력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외교력. 근데 왜 군 장성 출신들을 지금 이렇게 배치했냐.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어느 분야도 안정적이어야 할, 어느 분야보다도 안정적이어야 할 외교 안보 라인 인사가 또 너무 교체가 잦다는 거예요. 그 이유조차 아리송하다면 문제가 잘못 심각하다. 동아일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까지도 이래요.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 되나?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 일본은 지금 그 카운트 파트너가 4년째 지금 넘게 재임 중이거든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 대선인데, 지금 안보팀의 역량을 미국 대선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작년에 장호진 외교부 일상을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이번에 금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바깥이 하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미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안보실장을 느닷없이 외교관에서 군인으로 교체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가웃하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맡기에 충분한 경력이지만 각종 논란이 있다는 거죠. 논란 있죠. 이틀만 과잉 보호부터 시작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성근 구명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 지금요. 그 수사받아야 되는 놈이에요, 이 새끼는요. 윤 대통령은 작년 말에도 발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 그러다가 총선에서 패한 다음에 바로 그냥 잘라버렸죠. 시기와 내용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의 외교안보 인사는 뭐라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나왔습니다, 오늘. 2년 3개월 만에 4번째 국가안보실장 인사. 전격적인 외교안보 핵심 인사를 놓고 뒷말이 적지 않다. 대통령은 상세한 설명 없이 안보 진영을 갑자기 교체했다.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 강성으로 분류되는 신원식, 김용현을 각각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에 발탁해 자칫 메시지의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엇박자가 아니죠. 윤석열이 내일, 지금 중앙일보는 내일 윤석열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 관련된 메시지, 이런 좀 잘 지내자 그런 메시지 낼 건데 지금 신원식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내놓은 거는 이거는 너희랑 싸울 거야 라는 메시지니까 이게 엇박자가 날 거라는데 저는 엇박자가 아니고 내일도 아마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엇박자가 아니고 그런 의도로 내놓은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지금 1, 2, 3, 4장 모두 비외교관을 채웠다는 거죠. 너무 너무 인사 교체가 너무 정책의 연수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번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문책도 아니거든요. 외교보다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용산의 이번 인사는 국민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지금 보수 언론들도 다 조중동도 이번 인사는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새끼들이 지금 뭔가 작당을 하고 있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다.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 새끼 또 그냥 인사 또 돌려막겠구나 그렇게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뭔가 되게 우려스러운 이런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인사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